6살 아이가 아빠 집에 다녀올 때마다 화장실로 달려가 얼굴을 씻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아이는 집에 오면 자신을 씻어내려 했을까요? 외할머니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아이 가방 속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음에서 어른들은 전혀 몰랐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만 남겨진 방 안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던 말들. 그 말이 6살 아이의 몸에 어떻게 새겨졌는지 오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우는 6살입니다.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나이이지요. 제 딸이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날 딸이 짐 보따리를 들고 현관에 서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신발을 벗던 딸의 뒷모습, 그 뒤를 따라오던 아이의 작은 발걸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62살입니다. 부산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딸과 외손녀와 함께 24평짜리 집에서 지냅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의 장난감이, 다른 쪽에는 제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시간이 한 공간에 겹쳐져 있지요. 아직 물줄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화분 옆에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는 모습이 요즘은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검은 흙이 묻어도 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우는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마다 아빠 집에 갑니다. 딸은 아이를 보낼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는 아빠잖아. 아이가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라면 안 돼. 그 말에는 죄책감이 배어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항상 저 말 뒤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부모의 갈라짐이 아이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 못할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 남는 것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지우는 작은 분홍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이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시계를 보며 시간을 셌습니다. 2시, 3시, 4시. 손이 자꾸 화분 쪽으로 갔습니다. 물도 이미 줬는데 또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비워놓은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말을 붙이기도 전에 아이는 안으로 들어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수도꼭지가 3개 열리는 소리, 물이 철철 흐르는 소리, 비누 거품이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이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목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만해.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더러워.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잠들기 전까지 손을 2번이나 더 씻었습니다. 그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집만 다녀오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밤새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딸은 저보다 더 여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혼자 방에 들어가면 한숨이 깊어집니다. 저는 그 한숨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딸은 울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버팀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차 한 잔을 들고 방문 앞에 섰다가 그냥 돌아서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딸의 무게를 덜어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지우가 아빠를 미워하면 안 돼. 나 때문에 아빠 못 본다고 생각하면 더 상처야. 이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아이는 그 사이에서 이유 없이 죄인이 됩니다. 딸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지우가 커서 왜 아빠 집에 자주 못 갔냐고 물어볼까봐, 왜 우리 가족은 따로 사냐고 물어볼까봐. 딸의 두려움은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하는 두려움이라 더 깊었습니다. 아빠는 재혼했습니다. 새엄마가 있고 그 새엄마에게는 지우보다 2살 많은 딸이 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아이가 이미 있는 집, 그 안에 지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비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더 눈에 밟히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새엄마도 괜찮은 사람 같아. 아이도 잘 챙겨준대. 저는 참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믿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수로 맞겠습니까? 그래도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우의 행동은 주가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빠 집에 다녀온 날이면 옷을 털고 머리를 만지고 손목 냄새를 맡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눈빛이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요. 그날 밤 아이가 제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발이 차가웠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냄새나? 무슨 냄새가 나니? 더러운 냄새.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등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 안에 심어놓은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자꾸 자신을 더럽다고 느끼는 걸까? 아빠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누가, 어디서, 언제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심어준 것일까? 새엄마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그 집안에서 지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동네 전자상가에 혼자 나갔습니다.
점원이 어디 쓰실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작은 것으로 달라고만 했습니다. USB 모양의 기계였습니다. 손바닥 안에 가려질 만큼 작고 생김새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기계를 가방 안에 넣어두고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마다 서고 사람들이 오르내렸지만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괜한 소란을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매주 돌아올 때마다 달라지는 눈빛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지우가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넣어도 될까? 장난감이야. 아이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용히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가 분홍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서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몇 번이고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그냥 숫자들만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 시간이 2시간이 넘었습니다. 새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야, 머리 묶어줄까? 간식 먹을래? 예쁘다 오늘.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가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처럼 들리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우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망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토요일 오후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소리를 듣다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오해였을까?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걸까? 그날 밤은 처음으로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서랍 안에 넣어두면서 이걸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도가 되는데도 마음 한편이 여전히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해야 하나 잠시 생각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도 잠들기 전에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아이의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녹음 속 따뜻한 목소리와 집에 돌아와 자꾸 씻어내는 아이의 모습이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소리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였습니다. 지우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조용하고 고른데도 저는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겠지요. 좋은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바람이 간절할수록 아이가 꿈속에서도 무언가를 피해 다니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6살 아이가 자기 얼굴을 거품으로 닦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방 안쪽 깊숙이 천으로 감싸서 넣었습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아빠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우리 지우 왔어? 아빠가 보고 싶었어. 지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응. 그 대답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긴 했어도 아이는 아빠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아이를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새엄마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빠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모두 아이에게 잘하고 있는데 왜 아이는 집에만 오면 씻어내려는 것일까요? 녹음에 담긴 목소리들은 평범했습니다. 지우를 부르는 소리, 식사 자리의 소음, 텔레비전 소리. 그 사이에서 지우는 별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그 침묵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우는 말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할머니 집에서는 쉬지 않고 제잘거립니다. 그런데 아빠 집에서는 그냥 조용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불리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침묵과 그냥 조용한 사람의 침묵은 다릅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 차이가 귀에 들립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이는 집에만 오면 자기 얼굴을 지우듯 씻어내릴까요? 무엇이 이 아이를 자꾸 거울 앞으로 끌고 가는 걸까요? 어른들이 만든 어떤 공기가 아이의 몸에 스며들어 있는 걸까요? 그 공기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녹음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소리가 잘 잡히도록 가방 앞주머니 쪽에 넣었습니다. 지우는 그날도 별말 없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분홍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전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른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아이의 몸이 기억하는 어떤 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이 먼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녹음을 2번 들은 뒤였습니다. 녹음 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이는 매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로는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그런데 아이의 몸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집에서 돌아온 날은 늘 같은 순서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옷 소매를 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옷 어딘가에 먼지라도 묻은 것처럼. 그리고 머리를 만졌습니다. 앞머리를 쓸어 올리고 귀 뒤를 짚어보고 냄새를 맡듯 손가락을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은 손목이었습니다. 손목을 들어 냄새를 맡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도꼭지가 열리고 비누 거품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되도록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물었습니다. 냄새 날까봐.
아이의 말은 이미 믿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럽다. 나에게서 냄새가 날 것이다. 그 생각이 아이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어른이 지워버리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어른은 잊으라고 하지만 몸은 잊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지나치는 눈빛, 비교하는 어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이의 행동이 됩니다. 6살 아이의 몸이 매주 같은 순서로 움직인다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주 내내 아이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우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한 얼굴을 하면 까르르 웃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먼 곳을 바라보다가 혼자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서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요. 6살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로 정리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느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대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말을 대신 찾아주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할머니이기 전에 이 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으로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3번째 토요일이 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분홍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녹음은 달랐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찾던 것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번째 녹음을 듣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처음에는 여느 때와 비슷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목소리, 새엄마 목소리, 텔레비전 소리. 저는 이어폰을 끼고 천천히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우가 뭔가 작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아이들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또래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넌 꼬질꼬질해.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볼륨을 높였습니다. 침묵.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널 싫어해.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반박할 힘이 없거나 아니면 이미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저는 그 둘 중 어느 쪽인지 알 것 같아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넌 우리 집 더럽혀. 작은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2살 많은 아이가 2살 어린 아이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어른도 그런 말에 더 오래 다치는데 6살 아이는 오죽했을까요? 저는 지우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지 생각했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2살 위 언니의 것이었습니다. 새엄마의 딸. 아빠의 새 가족이 된 아이.
어른들이 서로 잘해준다고 안심하는 동안 아이들만 남겨진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새엄마도 아빠도 딸도 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부엌에서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방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창문에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집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아이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이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덮고 잘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손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이불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손이 매주 얼마나 많이 씻겼을까를 생각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녹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소리가 나오면 손이 굳었습니다. 어른의 귀에는 그냥 아이들이 노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어른들이 자리를 비우면 그 목소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예상했는데도 막상 들으면 달랐습니다. 예상한다고 해서 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씻어. 더러워. 짧은 말이었습니다. 명령하는 어조였습니다. 2살 위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큰 소리로 하는 나쁜 말보다 낮고 조용하게 반복되는 말이 더 깊이 박히는 법이니까요. 넌 입양된 애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4번째 녹음에서도 그 다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한 번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듯이 부정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반박보다 더 깊은 상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반복에 약합니다. 한 번 들은 말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점점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6살 아이는 버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반박할 언어가 없으니까요. 반박하려고 해도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조용히 삼키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지우는 삼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들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씻었습니다. 더럽다는 말을 들었으니 씻어야 한다고 6살의 논리로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비누 거품이 목까지 번질 때까지, 손등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방법밖에 몰랐습니다. 그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빠 집 다녀온 날의 지우. 화장실로 달려가던 발걸음.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던 눈빛. 냄새를 맡던 손목.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말이 몸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워지려면 그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다른 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였고 딸이었고 아빠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서야 했습니다. 이건 혼자 안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딸과 아빠, 새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따로따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한자리에 모두 모이자고 했습니다. 딸은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아빠 쪽에는 딸이 연락했습니다. 이유를 물었겠지요. 딸도 모른다고 했을 겁니다. 저도 미리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미리 알면 각자 생각을 정비해 오려 할 것 같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거실에 어른 넷이 앉았습니다. 지우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는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빠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설명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우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넌 꼬질꼬질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널 싫어해. 넌 우리 집 더럽혀. 새엄마가 먼저 손으로 입을 감쌌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서는 무게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어깨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그것이 그냥 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새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몰랐던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것으로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때 새엄마 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표정을 한 번씩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버려질까봐. 그 말이 거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아이였습니다. 새 가족이 생기고 아빠의 관심이 나뉠까봐 두려웠던 아이. 그 두려움이 지우를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은 무섭고 불안할 때 자기보다 약한 쪽을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다쳤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다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겁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나는 줄 알았겠지요. 어른들이 모두 모여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으니 자신이 나쁜 일을 한 것이 들켰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눠 쓴다고 줄어들지 않아. 아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8살이면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씨앗은 일찍 심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언젠가 그 말이 자라서 아이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지우와 언니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이들만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새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짧게 말했습니다. 지우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그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있고 다짐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딸은 자기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미는 자식한테 하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딸을 믿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와 지우가 함께하는 시간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른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두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자리를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관계는 피하는 것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공간에서 조금씩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하지 않기로도 약속했습니다. 어느 아이가 더 낫다는 말을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비교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속에서 자랍니다. 그날 밤 아빠와 새엄마가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상처는 설명으로 낫지 않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낫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이가 다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더럽지 않다는 것.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믿음은 말로만 심어줄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경험으로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다시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오늘 밤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이 왔습니다. 지우는 여느 때처럼 분홍 가방을 메고 아빠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빠 집에서는 아이들만 남겨두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어른들이 함께 있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붓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달랐습니다. 뭔가 가볍다고 할까요? 그 작은 차이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그쪽으로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은 말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서서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나 깨끗하지? 그 말이 작게 나왔습니다. 아직 믿음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천천히만 바뀝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는 대신 먼저 저에게 물었습니다. 확인하려고 저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깨끗한 아이야. 아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으려는 마음과 아직 남아있는 의심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아이는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그리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힘을 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가서 옆에 섰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사랑은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날 다시 배웠습니다. 지우가 배웠고 저도 배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겠지요. 아이는 앞으로도 가끔 흔들릴 것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멈추는 날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저를 바라볼 때 제 눈이 언제나 같은 말을 하고 있도록. 너는 처음부터 깨끗한 아이라고. 아이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오늘도 할머니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던 그 작은 손으로요.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이 안에 심어놓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운 것은 더 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꼭 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 못하고 혼자 씻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사람은 아이일 수도 있고 오래전의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혼자 들으시기엔 아까운 이야기 주변의 소중한 분께 살며시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